자, 경우의 수에서 이제 해야 될 내용 중에 이제 순열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생각인데, 순열편을 어떤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 일단 순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쓰는 기호가 이 P라는 기호하고요, 커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C라는 기호,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그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이 순열편을 할 생각인데, 하기 전에 이 P 기호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이 P 기호의 어떤 성질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갈게요. 사실은 선생님이 경우의 수 하면서 이 P 기호, 이 순열 기호는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 C 기호는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사실은 이 P 기호는 잘 쓰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뜻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계산이 되니까 거기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굳이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걸 P라는 기호를 써서 꼭 나타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자, 130번부터 문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5P2라고 하는 값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P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곱셈 법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 2개를 5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 2개 하나씩 낮춰가는 겁니다. 자, 5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 하나 더 쓰면 2개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 두 수의 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4P3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4부터 시작해서요 3개를 연속돼 쓸 겁니다. 4, 3, 2가 되겠죠. 이 3개의 연속된 자연수의 곱을 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P0은 자, 어떤 모든 수의 P0은 무조건 1로 우리가 정의됩니다. 1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P3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은 우리가 3부터 시작해서 3개를 이죠. 3, 2, 1, 3개를 쓰겠죠. 그러면 결국은 3부터 시작해서 1까지 자연수를 다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곱을요. 예를 들어서 4P4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4부터 시작해서 4개를 이죠. 4부터 시작해서 4개를 쓰면 당연히 1까지 써지겠죠. 얘의 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를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요. 3 팩토리얼이라고 씁니다. 팩토리얼. 3 느낌표. 3 팩토리얼. 얘는 4 팩토리얼이라고 쓰겠죠. 요 기호는 잘 쓸 거예요. 이 3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의 곱입니다. 4부터 시작해서 자연수 끝까지의 곱입니다. 요 뜻. 참고로 0 팩토리얼도 우리는 1로 정의를 내려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에 5P6이라고 하는 뜻은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5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를 6개 쓸 수는 없잖아요. 5, 4, 3, 2, 1, 5개만 쓰더라도 자연수 끝나고 그랬죠.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불가능합니다. 뒤에가 최소한 앞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뒤에 있는 수가 최소한 앞수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6번에서 이제 계산을 하면 NP2 30이 되는 그런 N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N부터 시작해서 연속된 자연수를 2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N이고 하나 낮추면 N-1이죠. 얘를 곱했을 때 30이 된다 이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n은 30이니까 2차 방정식 풀기 위해서 좌변을 넘어갔습니다. 인수분해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n 플러스 5 n 마이너스 6 이퀄 0으로 되고요. n은 마이너스 5고요. n은 6입니다. 이때 우리가 n이 마이너스 우리가 수열편에서는 그러니까 순열편에서는 무조건 0 이상의 정수만 추산하게 돼요. 그러니까 0을 포함해서 자연수 조건에서는 얘는 거기에서 위배가 되기도 하고 또한 B수가 앞수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되죠. N은 최소한 여기에서 2보다 이상이었다는 내용이 이미 이 편 안에는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그 조건에 의해서 N은 6만 가능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8번 보면 NP2 8N이고요. 이때 최소한 이 N의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2 이상이었을 겁니다. 이상. 자, 그러면 n에서 연속된 2개 곱이니까 n하고 n-1의 곱이죠. 무게는 8n입니다. 자, 이것은 원래는 전개에서 2차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양면에 n으로 나눌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지죠. 그런데 n으로 나누기 전에 n이 0일 때라는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n이 0이거나 n이 0일 수도 있으니까 n이 0이면 등식 성립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면 이제 n-1이 8이니까 그럼 n은 9가 나오겠죠. 그런데 n이 0이면 아까 이 조건에 의해야 되죠. 앞에가 더 커지게 되죠. 따라서 얘는 불가능하고요. 얘만 최종 가능하겠습니다. 방정식을 풀 때 양면에 지울 수 있으면 지우긴 하는데 그 지우는 값이 0이다라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147번 같은 경우는 OPR equal 60을 만족하는 R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얘랑 얘랑 좀 차이점을 보면 얘는 첫 수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첫 수부터 시작해서 두 개들이라고 했으니까 딱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두 개를. 그런데 얘는 첫 수는 정해줬지만 개수를 주진 않았죠. 그럼 5부터 시작해서 R개를 써야 되는데 두 개를 쓸지 세 개를 쓸지 판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 거냐면, 물론 OP 0일 때 값이 얼마 나오는지 보고 OP 1일 때 얼마가 나오는지 보고 OP 2가 얼마일 때, 지금 OP 0은 1 나와야 되죠. OP 1은 5부터 하나니까 5 나와야 되죠. OP 2는 5 곱하기 4니까요 20이 나와야 되고요. OP 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요 60이 나와야 되면서 결국 OP 3이 가능할 거예요. 이 R 값은 3일 테지만 혹여나 다른 값이 더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는 이건 왠지 좀 유치하게 가져오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남의 증명할 때도 그렇고요. 특히 C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P라는 성질을 꼭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N, P,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 표현이 되냐면요. 이 앞에 있는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을 분자로 쓰고요. 그 다음 분모에 N에서 R 뺀 팩토리얼, N-R 팩토리얼로 이렇게 써진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OP3이라고 하는 것은요. OP3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5부터 연속한 3개죠. 그런데 이 성질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5팩 쓰고요. 그다음 분자에다가 분모에다가는 얘에서 얘 뺀 팩, 즉 5 빼기 3이 2팩이죠.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얘는 5, 4, 3, 2, 1이고요. 거기에서 2, 1을 밑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얘가 약분되면서 자연스럽게 5, 4, 3이라는 표현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증명해서 잘 쓸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쓰고요? 분자에다가 5팩을 쓰고요. 분모에다가 얼마를 쓰고요? 5-R 팩토리얼을 쓰고요. 이게 바로 60이어야 된답니다. 자, 그럼 얘를 양변에 지금 약분이 되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할게요. 이 5팩이 지금 얼마입니까? 5, 4, 3, 1이죠. 5, 4, 3, 2, 1입니다. 자, 그럼 60하고 양변이 약분되려면 얼마입니까? 여기 60인가요? 여기 60이네요. 60. 그럼 여기는 분자는 2고요. 5-R 팩 우변 1이죠. 자, 5-R 우변을 곱하겠습니다. 5-R 팩토리얼이 2 나와요. 그럼 얼마의 팩토리얼이 우리가 2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자주 익숙하게 쓸 거니까 익숙하게 알고 계세요. 0팩은 1이고요. 1팩은 1이죠. 2팩은 2에서부터 연속해서 끝까지니까 2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1은 얼마입니까? 2입니다. 그럼 3팩은 3이 1입니다. 여기에 3만 더 붙인 거죠. 그럼 6이겠죠. 그럼 4팩은 4, 3, 1이니까 여기다가 4만 더 붙인 거죠. 3팩하고 4팩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3팩은 3이 1인데 4팩은 4, 3, 1입니다. 즉 3, 2, 1이고요. 그러면 4, 3, 2, 1. 여기에서 제일 앞에 큰 수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는 4만 더 붙이면 되니까 24고요. 5팩은 여기에다 5만 하나 더 붙인 값이니까 120 나올 겁니다. 6팩은요, 여기다 6만 더 곱할 거니까 720이 나올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익숙하게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몇 팩이 나옵니까? 2팩이 나오죠. 결국은 얘가 2였어야 돼요. 얘가 2. 결국은 R 값은 3이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값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이 팩토리얼의 성질을 써서 변형을 좀 할 겁니다. 150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50번 보면 4PR 곱하기 5 팩토리얼이 2880이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약분할 수 있는 게 약분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4PR 5 팩이 지금 얼마라고요? 120이라고요. 그럼 120으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120으로 나누게 되면요. 288 나누기 12가 되고요. 얼마입니까? 24가 되나요? 아무튼 요거 나누기 2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4팩 나누기 분모 4-R팩 이퀄 24고요. 다시 4팩으로 여기 4팩으로 나누시죠. 4, 23입니다. 얘도 24, 24 나누시죠. 그죠? 그럼 결국은 4-R 팩토리얼이 1 나와야 돼요. 양변에 4-R 우변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4-R 팩토리얼이 1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때 얼마의 팩토리얼이 1 나옵니까? 0팩도 1 나옵니다. 그죠? 얘가 0이어도 4-R이 0이어도 괜찮고요. 또 1팩도 1 나오죠. 4-R이 1이었을 때, 즉 R 값은 4도 가능하고요. R 값은 3도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R 값은 누구보다는요? R 값은 4보다는 더 작았어야 되죠. 같은 수. 이 둘 다 무조건을 만족하니까 여기서는 2개 고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만 있다고 잘못된 아까처럼 그냥 대충
판단해서 대충 판단해서 R 값을 두 개를 못 고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3번에 보면 153번에요.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가 90가지랍니다. n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어요. 이제부터 이제 p가 어떤 뜻인지를 이제 매치를 시켜드릴게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고요. 나열하는 경우가 우리는 5명이서 했는데 2명 뽑아서 나열하면 제일 앞에서 가능한 경우 수 5죠. 그 다음은 4가지죠. 고개 법칙에서 5 반사가 나올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5P2라고 쓸 거예요.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나열의 개념을 부여하겠다. 즉 순서를 고려하겠다 뜻이에요. 그럼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죠. 고배 법칙이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배 법칙. 그럼 얘를 우리는 기호로 5P3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5P라고 쓰지 않겠지만은요. 선생님 웬만하면 이 고배 법칙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굳이 얘를 안 써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한번 구현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10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나열의 개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10Pn이 될 겁니다. 즉 10Pn 이퀄 90을 해석하시오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뜻과 같은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팩토리얼로 바꿔야 되겠죠. 즉 10팩 10-n 팩토리얼 이퀄 90이고요. 양면 약분하고 어찌저찌 하면은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5번, 156번이 이제 대표적인 증명 문제인데 학교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잘 내는 어떤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주로 우리가 이 팩토리얼의 그 P의 성질, P를 뭘로 바꾸는 성질이요? 팩토리얼로 바꾸는 성질을 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155번 보면 n, p, r 값이 n 곱하기 n-1, p, r-1 이 같다라는 증명을 할 텐데 그래서 미리 좀 연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연습을 할 거냐면 우리가 10팩토리얼이라는 것과요 9팩토리얼인 것을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 10팩토리얼이 9팩토리얼보다는 크죠. 왜냐면 19 너무 크니까 5팩하고 4팩 비교할게요. 5팩하고 4팩을 비교해보면 얘는 5, 4, 3, 2, 1이고요. 얘는 4, 3, 2, 1입니다. 그럼 얘를 만약 혹시나 인수분해 하게 되면 여기하고 여기의 차이점은 5팩이 5부터 연속해 쓰고 여기 4부터 연속 쓰니까 얘가 딱 5만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5만. 그럼 동시에 우리는 얼마의 값을 4팩을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 한다고 치면은요. 4팩을 끄집어내보면 여기에서는 얼마가 남아있겠습니까? 5가 남아있겠죠. 여기에서는 얼마가 남아있겠죠? 다 나갔으니까요. 1만 남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팩하고 3팩이 나와있으면요. 얘는 5, 4, 3, 2, 1이고요. 5, 4, 3, 2, 1. 얘는 3, 2, 1일 겁니다. 곱입니다. 다. 그럼 여기서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작은 팩토리얼이 큰 팩토리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3팩을 우리 묶어낼 텐데 3팩을 묶어내면 여기는 3, 2, 1이 나가니까요. 제일 큰 수 5부터 시작해서 5, 4가 남아있죠. 여기는 3팩은 다 나갔으니까 이렇게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수분해 작업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려면 이 좌변에서 우변을 빼서 그 결과가 만약에 0이 나온다고 한다면 좌변과 우변과 같다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변에서 우변을 빼서 그 결과가 지금 0이 됨을 지금 보일 예정입니다. 좌변에서 우변을 한번 빼볼게요. npr-n 곱하기 n-1p r-1 얘를 계산하면 우변이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여줘야 돼요. 여기 상태에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없는 노릇이니까 팩토리얼을 바꿀 겁니다. 거기 되면 증명 문제 팩토리얼을 바꿔줘야 돼요. 얘는 n팩, 분모는 n-r팩, 앞에서 뒤에 빼면 팩토리얼, 여기 n 곱하기 요놈의 분자의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얘에서 얘 빼니까 n-1에서 r- 빼면 바로 n-r이네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항에서 우리가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분모부터 볼게요. 분모는 똑같은 팩토리얼이죠, 그죠? 그래서 n-r 팩토리얼 묶어낼 겁니다. 분모는 다 나갔습니다. 그럼 분자는 여기가 n 팩토리얼이고요. 여기는 n-1 팩토리얼입니다. 얘가 조금 작은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얘가 얘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얘만큼 우리는 n-1 팩토리얼만큼을 끄집어낼 수 있을 텐데 나와 있는 걸 보세요. 얘는 n-1이고 얘는 n입니다. 딱 하나의 수가 차이가 나죠. 가장 큰 수 n이 남아 있을 겁니다.
n이. 자, 분모는 다 나갔으니까 여기 1이고요. 여기도 분모는 다 나갔으니까 1이죠. 여기서는 n-1 팩토리를 끄집어냈으니까 여기서 뭐가 남아있다고요? n이 하나 남아있다고요. 여기는 다 나가고요. 앞에 n이 곱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 n이고요. 여기도 n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0이 되고 있어요. 여기가 0이. 그래서 결국은 얘는 뭐가 되더라도 얘랑 얘랑 곱하면 분명히 0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56번. npr equal n-1 pr 더하기 r 곱하기 n-1 p r-1 얘가 지금 성립학을 보이랍니다. 그럼 좌변에서 우변을 빼면 이건 분명히 0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0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npr r-1 pr r 곱하기 n-1 p r-1을 계산해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공통으로 뽑아져 나간 놈 뒷부분의 이 중괄호 부분이 0이 될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팩토리얼을 쓰겠습니다. 얘는 n 팩토리얼 분모 n-r 팩토리얼 마이너스 n-1 팩토리얼 여기에서 여기 뺀 거니까 n-1 마이너스 r인데요. n-1 마이너스 r인데요. 숫자를 뒤로 쓸게요. n-r 마이너스 1 팩토리얼입니다. 여기는요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여기서 이렇게 뺀 거 n-r 팩토리얼이죠. 자, 분모부터 먼저 끄집어 내겠습니다. 모두 똑같은 팩토리얼 아니고 얘는 n-1이고요. n-r 얘는 n-r보다 하나 작은 값입니다. 얘도 n-r이고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가장 작은 팩토리얼이 바로 얘죠. 얘는 n-r보다는 하나 더 작은 팩토리얼이니까요. 얘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즉 n-r-1 팩토리얼이 뽑아서 나올 겁니다. 분모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다 나갔으면 1이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몇 개 차이가 나죠. 여기는 n-r이고요. 여기는 n-r-1입니다. 그럼 하나 차이가 나요. 그럼 결국은 제일 큰 수, 즉 n-1이 여기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도 n-r이라는 수 하나 남아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분자 인수분해 다 했고요. 자, 분자 하겠습니다. n-팩이고요. n-1팩이고요. n-1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n팩하고 n-1팩이 보이는데 더 작은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이죠.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분모에서 분자에서 나가게 되면 얘는 다 나갔고요. 여기도 다 나갔죠. r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서는 n-1 팩토리얼을 끄집어냈으니까 제일 큰 수 앞에 붙어있는 수 n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 정리하면 여기가 0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n-r-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n-r분의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r분의 r이죠. 자, 이거 통분해 볼게요. n-r로 통분해 보면 여기가 n-r분의 n-r이 되겠죠. 1이. 그러면 여기가 n-r분의 n 빼기 n-r 마이너스 r이라서 여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가 0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분명히 이 중괄호 부분이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성질이 밝혀지게 될 겁니다. 증명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될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혈편에서 T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 다음에 뜻 살펴드렸습니다.